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트 트랙 통과 이후 우파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무력감에 어쩔 줄 모르고 또 일부는 극한 투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다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파에게 가능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이는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20대 국회 문을 닫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무책임하고 무모하며 비현실적인 아주 근거 없는 주장들입니다. 더군다나 직전까지 여당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한국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 114명이 총사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좌파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깜짝 놀래서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바꾸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정권은 한국당을 배제시킨 채 전국을 운영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나머지 법안들도 전부 패스트 트랙에 올릴지 모릅니다. 이들은 이미 그런 DNA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런 동물성 집단에게 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 됩니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7가지 투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1번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2번 한국당 일각에서 나오는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일종의 투쟁본부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 주장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광화문 천막 당사는 자기 모순입니다. 한국당은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이 수년 동안 설치된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들의 공간이다. 문화, 사회, 휴식, 여흥, 관광 이런 것을 위한 공간이지 정치와 사회적 투쟁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박원순 시장이 세월호 천막을 옹호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화문 광장에 정치 투쟁의 본부로 천막 당사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 충돌입니다. 3번 이 좌파가 이번에 패스트 트랙 전국에서 내세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개혁, 선거 개혁이다. 자, 그리고 공수처 설치는 기존 기득권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검찰 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다. 이런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한국당과 우파에게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사태에 대해서 한국당의 책임이 43%요. 민주당의 책임이 33%라고 나온 겁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나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당이 50% 이상, 민주당이 30% 미만 이런 책임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다수의 특히 20, 30, 40을 포함한 이 다수의 유권자들이 왜 이 패스트 트랙 제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것은 좌파 정권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전통적인 2030, 40 문재인 지지층은 여전히 개혁이라는 프레임에 빨려 들어갑니다. 개혁만 내세우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사표가 많이 생기지 않게 표를 받은 만큼, 득표를 한 만큼 국회 의석수를 주자는 게 뭐가 나쁘냐? 자, 그리고 2030 세대에게 많은 적지 않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 타파되어야 될 기득권 대상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옳은 것이다. 자, 더군다나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 검찰, 판사, 그리고 고위 경찰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역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의도와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어설픈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프레임인 것이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이 한국당을 포함한 우파는 빨리 이 두 개의 프레임을 깨고 국민 앞에 이런 게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 룰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며, 자, 그리고 원래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는 원래 양당 제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다. 미국을 봐라. 미국은 승자가 무슨 이 표에 따라서 의석수를 갖는 게 아니라 한 표라도 많은 정당이 그 주의 대의원들을 전부 다 석권한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 표라도 많은 측이 다 석권한다. 한국보다 더하다. 미국의 상하원 양원에서는 집권당이 한 표라도 더 많은 집권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차지한다. 왜냐? 그것은 책임 정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제가 4번에 명시한 것처럼 대토론회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다양해도 좋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2+2, 2대2 4자 대토론회, 끝장 토론회를 제의하십시오. 그래서 텔레비전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보고 2+2 그렇게 여당이 자신 있으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2 4인 대토론회 또는 다른 형식의 우파 좌파 대토론회 5명, 10명씩 나와서 이 주제를 놓고 패스트 트랙 주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국민들이 어느 쪽의 말이 옳으냐로 판단할 수 있게 프레임을 바꿔가야 됩니다. 자, 5번째, 우리가 내세울 새로운 프레임은 단순한 패스트 트랙의 투쟁을 넘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은 원내의 장기 게임으로, 장기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쓰는지 설득하고 바꿔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이 한국당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철수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자,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은 원내의 장기전에 맡기고 보다 더 크게 범사회적으로 문재인 집권 2년의 폭정과 실패, 나라 망치기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공격을 하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프레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안보, 외교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첫 번째 구호, 젊은이와 서민이 살기 어려워진 나라. 젊은이들의 실업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과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진 것,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모래성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젊은이와 서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많은 국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말이지 많은 국민이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저 끔찍했던 산불, 고성 산불의 원인은 탈원전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땅이 대대적으로 한국전력에 몰려가서 이 산불 원인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동안 정비 작업, 정비 점검 보수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탈원전 때문에 지금 대규모 한전에서 발생하는 적자, 올해만 2조 4천억이 예상됩니다. 적자의 원인, 그리고 점검 보수 예산의 축소, 이번 고성 산불의 원인이 됐던 전신주 개폐기, 전선의 정비 상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한전에 몰려가서 그 한전에 대한 국정조사, 산불 원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 측에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원해서 문재인 2년 집권을 집중적으로 몰고 나가면 패스트 트랙의 반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는 무력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의원직 총사퇴 같은 이런 극단적이고 무모한 이런 주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